자, 22년도 이제 국가직 구급 문제부터 합니다. 이제 국가직 기출 문제 연도별인데요. 2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지금 할 생각입니다. 항상 처음 하신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가 이걸 가지고 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용어를 아는가, 지구공무원제를 아는가, 직무급의 의미를 아는가 이런 용어가 이해 안 되면은 그 용어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해됐다면 이제 관계를 보면 되는 거야. 같이 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같이 가지 직위분리제 같이 못 가거든요. 그다음에 직위분리제는 대개 직무급이지만 계급제는 연공급이야. 시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근속급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용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없나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땐 학자라든지 법률 문제 물어볼 거고요. 제일 어려운 건 장단점이야. 평가거든요. 원칙적인 장단점이 있고 문장의 상황을 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을 주니까 상황을 줬을 때는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장단점이 있고 문장에서 맞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문장에서 맞게 준다면 문장이 좀 길어지겠죠. 문제가 좀 길어지면 예외적인 장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실 거고요. 자, 이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기본적 OT는 제가 국가 7급 할 때 했으니까 거기 한번 봐보시고요. 제일 먼저 지구공무원자 떠오르죠. 그럼 얘가 떠올랐을 때 나온 게 뭐다? 절대왕정. 그렇지? 능력제에 대한 지배, 계층을 만들었는데 신분제가 아니라 능력제로 갈랐고, 물론 그 당시 아무리 능력제라고 해도 신분제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호족 연합 지배보다는 능력제가 중요한 사회고요. 그다음 평생 직업이죠.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만 공직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나이와 학력을 제한했어요. 그다음에 호봉이라고 해서 1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직무 중심은 이건 누구다? 직위분류제예요. 한번 꼬아놨죠. 직업공무원제가 계급제와 관련돼 있다. 계급제는 대개 연공급이다 또는 생활급이거든요. 답은 1번 틀렸고요. 젊은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써가면서 올리잖아 이게. 능력 발전 기회를 줍니다. 직위분류제는요. 이미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데리고 들어와서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고 얘는 젊은 인재 데리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일 시켜가면서 키워가는 겁니다. 능력 발전 기회를 부여해야지 젊은 애가 빨리 들어오겠지. 그다음에 폐쇄형이야. 아무 데나 신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만. 그래야 젊은 애가 빨리 들어올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신분 보장 됩니다. 신분 보장은 오히려 더 강력해요. 자, 근데 중립 얘기는 아니에요. 중립은 왕에 대한 충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립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 정치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중립이 들어오지만 지구공무원제와 중립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연계되겠지만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건 학자를 물어본 것도 학자 물어봤다고 하지만 학자 가려졌네요. 이거는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징정책. 자, 어쨌든 알몬드 포엘이죠. 이분은 체제론 시각이야.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반대자가 있을 거니까 떠받치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게 뭐다? 동원 정책, 투입 정책, 추출 정책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국가로 들어오는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건 뭐다? 추출이다. 동원이다. 이분은 추출로 표현하고요. 또는 투입 정책이죠. 그러면 구성 정책은 로이가 말한 거고요. 분배 정책은 이걸 통해서 내놓는 거죠. 내놓는 거는 재활 내놓는 분배가 있고 규제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반발이 심했을 때 떠받치는 게 뭐다? 상징 정책이겠지. 어쨌든 이거는 뭐 학자 물어본 건 아니고 개념 물어봤죠. 인적 물적 자원을 충당하는 정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추출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국가 운영에 관한 정책이다.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다. 그래서 상위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분배 정책은 희소한 재원을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상징 정책은 일체감이니 뭐 통일성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직위분리제 주요 개념이죠. 직위분리제는 일단 종류별로 일을 묶어요. 종류별로 묶었다는 거는 일이 같다는 거야. 지 같을 때는 종류나 성질이 같아요. 이걸 직무 분석이라고 그러고 다시
난이도별로 가를까 안 가를까? 가르겠죠. 가른 거를 이걸 급이라고 그래요. 이걸 직무평가라고 그러고 책임도나 난이도가 같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직이 같으면 직이 나왔다면 종류나 성질이 급이 나왔다면은 책임도와 곤란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직급이에요. 직도 있고 급도 있고.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가 이제 직급이 되는 거야. 이 직급이 위로 이렇게 쌓였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직렬이 될 거고, 직급이 옆으로 이렇게 쭉 넓어서 이게 됐을 때, 일은 다르지만 급이 같을 때가 뭐가 돼?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직급이 가장 먼저예요. 자, 직위는 이런 직급 중에서도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량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의 양, 실무적으로는 무슨 무슨 담당, 여러분들 하신 무슨 무슨 담당이라고 받을 겁니다. 자, 직급입니다. 직급은 다 같아야 돼요. 종류도 유사해야 되고, 곤란도, 책임도도 같아야 돼요. 틀렸죠?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이거는 직렬로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답은 2번이죠.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일이 같은 애들이야. 우리는 행정직급이지만, 행정직렬이지만, 그 안에서도 일반 행정직류, 교육행정직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직률은 키워드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그래서 이게 직렬이라면은 하나하나 이게 수익적으로 갈라진 게 이게 뭐가 돼? 직류가 돼요. 그래서 직렬이 기본이고 직렬이 갈라지면 직류. 직렬이 크게 모이면은 뭐가 돼? 이건 직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의 직급이라면 직급이 아래 위로 쌓였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직렬이 될 거고 이 직렬을 다시 수직적으로 유사한 일끼리 묶었을 때가 직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등급이죠. 등급은 일은 달라. 일은 다르지만 급이 같으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같아요. 그냥 9급이야. 행정구급, 세무구급, 감사구급이 아니라 그냥 구급이에요. 이러니까 온리 뭐만 같다? 보수만 같아요. 직급은 모든 게 다 같아. 일도 같고 곤란도 책임도 같다 보니까 보수도 같고 시험 과목도 같고 승진 경로도 같고 그래서 인사행정에서 동일하게 취급받는 건 직급이고요. 온리 보수만 같은 건 등급이야. 직무 등급. 답은 2번입니다. 워낙 많이 나왔지 이거.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항상 직이 있는가 급이 있는가. 직이 있으면은 종류나 성질이, 급이 있으면 곤란도와 책임도가 됐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윌슨 물어봤죠. 또 사례 물어본 다음에 제목만 물어봤기 때문에 쉬운 문제일 겁니다. 7급 보니까 이제는 제목, 내용 물어보고 내용을 막 물어보잖아요. 이게 이제 뭐 17년도, 18년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일이 이미 7급은 바뀌었어요. 9급도 아마 바뀔 겁니다. 보니까 비용은 다수에게 분담된다. 비용은 분산이네요. 편익은 집중되는구만. 고객 정치네. 그치? 이득은 소수에게 집중. 그럼 이 이득의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규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이런 소수 집단이 조직화돼서 편익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잖아. 한마디 로비 활동해가지고 이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규제의 소비자, 고객이라고 그래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분산되는 게 대중, 둘 다 집중되는 게 이익 집단 정치, 편익만 집중되는 게 고객, 비용만 집중되는 게 기업가 정치였죠. 7급은 사례 문제로 기업가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9급에서는 고객이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또 마찬가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과정이론인가 그냥 내용이론인가 물어봤네요. 자, 7급 할 때 우리 내용이론은 하나, 둘 쌓인다고 그랬죠. 욕망이. 아래 위로 쌓이는 게 내용이론이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욕망까지 가게 될 것인가 경로 그리는 게 되게 과정이론이야. 욕구 내용이론, 인지과정이론. 됐지? 그리고 M자, 미음이 들어가신 분들 전부 다 내용이론이에요. 불엄은 기억나죠? 노력이 성과로, 성과가 보상으로 욕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때문에 과정이론 기억 들어가야 되고요. 애덤스는 중거 인물이 나오죠. 타인과 비교할 거야. 맞고 로크도 역시 목표의 난이도나 목표의 구체성이 나오죠. 이거는 과정이론이야. 기억, 니은, 디귿이 되죠. 엘더퍼는 ERG 3단계, 맥그리거는 X와 Y로 2단계, 허즈버그는 미성숙과 성숙으로
아니야. 아지리스가 미성수가 성수로, 허즈버그는 위생 요인과 만족 요인으로 갈라져 있잖아. 아래 위로. 그래서 아래 위로 갈라지는 게 되게 내용 이론. 그게 아니라 어떤 화살표가 누구 때문에 나온다. 옆으로 쭉 전개될 것이 과정 이론들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죠. 요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들어왔죠. 옛날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합만 있었어. 법에는 조합이 있었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걸 법인격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봤어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론적으로 연합, A도 있고 B도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방자치법 봤을 땐 조합을 봐서는 안 되고 이제 뭘 봐야 돼? 연합을 봐야 돼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뭐 인천시, 강원도 이런 애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광역 사무를 처리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얘는 법인격이 있어요. 됐죠?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성원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있을 거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있을 거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의원은요, 따로 선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 지방의원들이 와서 겸임을 해요. 있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겸임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단체장은 어떻게 할까요? 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간선을 해요. 간선을 하는데 단체장도 겸임할 수 있어요. 단체장도 겸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직원이 있죠. 직원의 절반은 뭐 숫자조 절반이 아니라 직원은 누구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예 뽑는 사람이 있고 관계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할게. 지방의회 의원은 그냥 관계 지방의회 의원들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여기서 간선을 하고요. 직원은 이중이야. 애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어요. 이건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한테 안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겸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개정된다고 해서 많이 봤던 것들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7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무르드네요. 고지엽재관 모형이네. 고전적 기술자형이네요. 자, 이 친구는 뭐만 준다? 언니 기술적 권한만 줘. 결정자와 집행자 관계야.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지지할 수 있고요. 언니 뭐만 준다? 기술적 수단만. 물자 관리 수단도 안 줘요.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이야. 그치? 두 번째가 지시 위임가형이야.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요. 그치? 근데 모든 수단은 누가 내려준다? 모든 수단은 집행자한테 내려줘요. 그치? 그 다음에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 수단을 놓고 집행자끼리 협상을 해요. 다시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만 나머지 모든 행정 기술 수단을 누구한테 준다? 집행자한테 위임해줘. 근데 집행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집행자 간 협상이 중요해요. 협상이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자끼리 협상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해서 나타났던 정책이 바로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예요.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줬더니만 여러 집행자들이 집행하면서 서로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오클랜드 사업이었잖아요. 자, 이건 틀렸고요. 답은 2번이었어요. 세 번째 협상형인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재랑 실험 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밖에 못 만들어요. 그치? 이러니까 나머지는 집행자가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도 구체화시키고 수단도 명확하게 만듭니다. 이게 재량 실험 가형이야. 그래서 결정자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잘 못 만든다든지 또는 결정자끼리 싸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만드는 거야. 추상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집행자한테 광범위하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요, 안 그래요. 집행자가 다 만들어요. 목표와 수단을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채택해 달라고 결정자를 설득해요. 설득합니다. 이 말은 이 집행자가 뭐 한다는 거야? 설득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결정자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실질적으로는 집행자가 모든 걸 다 만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걸 채택해 달라고 설득하는 거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결정자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자는 집행자가 만든 것을 대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기술하는 역할. 그치? 이런 역할은 결정자가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자가 다 만들었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 틀렸다는 거야? 4번이 틀렸습니다.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까지 만들어요. 근데 모든 수단은 집행자한테 위임을 할 겁니다. 위임하고 집행자가 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하면서 만들어갈 건데 협상이 실패한다면 이 집행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업이 합리모형이 입각해 만들어진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목표 관리 제도죠. 얘가 나왔을 때는 일단 구성원의 참여야. Y인가 아니야. 단계적으로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단기 목표예요. 환경이 안정적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맞는 말이야. 중단기가 아니라 1년짜리 단기 목표니까 이것도 맞았죠. 아, 틀렸네. 중장기 목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기 목표를 강조해요. 단기 목표라는 것은 환경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외 환경이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환경은 보지 않고 온리 대내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개방체제 이론이 아니라 폐쇄체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 정성적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정성이라는 게 질적이란 소리야. 정량적이에요. 정량적. 그래서 정성이 질적이고 정량적이라는 게 양적이고요. 주관이 아니라 아주 구체화된 수치로 나와 있는 객관적 목표가 돼야 돼.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얘는 다시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질보다는 양, 질보다는 양, 주관이 아니라 객관,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단기 완료시켜 가는 겁니다. 옳은 거니까 2번이 옳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성립식이야. 예산 안의 성립식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산안은 누가 먼저 만들어져? 일단 본예산을 먼저 만들어. 본예산을 먼저 만들고 잘못되었을 때 수정 예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경 예산안을 만들잖아요. 그치? 다시 예산안이라면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 본예산이 만들어지고 수정 예산을 만들고 추경 예산을 만들어요. 근데 예산의 성립이잖아. 성립. 자, 예산은 일단 본예산이 먼저 성립해야 돼요. 수정 예산 아니지. 수정 예산이 성립하는 게 아니야. 수정 예산은 본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잘못되었을 때 예산을 수정해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주는 거예요. 예, 국회에. 그럼 국회가 이 수정 예산안을 같이 본예산할 때 같이 의결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정 예산이 먼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본예산안과 수정 예산이 같이 성립하는 거지. 얘가 먼저 성립하고 얘가 나중에 성립한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안의 성립이라면 본예산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 예산이 들어오고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얘도 아니네. 누가 들어와야 돼? 그 추경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답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본예산, 수정 예산, 추경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됐죠? 그다음에 이거 준예산 들어간 건 일단 다 거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은 다 거해야 돼. 이거는 불성립 대처 방안이지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 문제는 저 답이 없습니다. 답은 3번 나왔는데 절대로 수정 예산이 먼저 성립을 하고 본 예산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본 예산이 성립할 때 수정 예산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얘가 들어온 다음에 얘가 나중에 들어온 건 맞지만 성립은 본 예산과 같이 합쳐서 성립한단 말이야. 따로 얘만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왜 3번으로 냈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본 예산만 따로 성립하고, 수정 예산만 따로 성립한 다음에 나중에 본 예산이 성립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제기됐어야 됐는데 제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인역처 답은 3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식이. 그래서 성립 시기를 물어봤죠. 등장 시기니까 보니까 참여 네트워크다. 조정자 입장이다. 아유, 하였다는데 이거 못하네요. 이거는 유거 보너스야. 지적 위기다. 인간 합리적 존재로 본다. 공공재 경쟁과 선택 강조한다. 이게 공공선택론이에요. 공공선택론은 60년대 만들어졌지만 70년대 초중반에 우리한테 들어와요. 70년대. 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정치가 의지 표명하고 행정은 실천한다. 좀 목이 떠가 나오네 자꾸. 이거는 고전이론이에요. 고전이론. 19세기 말부터 30년 전까지 왈도 중심으로 형평성이 신행정론이죠. 68년도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야? 1번이 이 친구고요. 신행정론이 2번이 되고 공공선택론이 3번이 되고 유거번스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 라, 나, 가가 돼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됐지? 어,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문제가 뭐 7급보다는 좀 쉬운 편이고요. 요 문제는 뭐 논란도 막 있더라고 막 싸우더라고요. 1번 친구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불성립 대처 방안인데 성립 시기별로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이야. 그렇게 볼 건데 누가 먼저냐 물어봤을 때 예산 아니라면 당연히 본예산안이 먼저 들어오고 수정예산이 나중에 들어오고 추경예산이 마지막이에요. 예산 아니라면. 근데 예산의 성립은 절대로 수정 예산만 따로 성립하지 않고 들어온 다음에 본 예산과 합쳐져서 성립돼요. 그럼 나중에 추경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안도 아니고 예산 성립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안의 성립이라고 해도 답이 없죠. 그때는 뭐가 돼야 돼?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경 예산이 돼야 될 거니까요. 됐지? 추경 예산이 돼야 될 거니까 답이 일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근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답은 3번 나왔는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놓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